안녕하세요. 이완방 잔소리쟁이 안유희 원장, 식사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죄송하지만 비만에 대해서, 소화 비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셔야 되네요. 네. 요즘은 정말 한여름에도 코로나가 있고 난 후부터 운동이 떨어지고 먹기만 먹어서 많이 먹어서 애들이 갑자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만이 늘어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소화 비만 같은 경우는 성저수증이라든지 소화당뇨 그리고 성장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렸을 때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살이 좀 찐 아이들이요. 약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자기는 안 돼, 뚱뚱하니까 놀림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계속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TV에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소화비만이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내용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책임지고 소화비만을 관리할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기 때 그 살이 키로 간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잘 먹는 게 좋다고 자꾸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뚱뚱한 어린이는 뚱뚱한 어른이 됩니다. 그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요즘 사실 정답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뛰어놀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더라도 학원 다닌다고 애들 공부한다고 애들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비만의 원인을 한번 더 다시 체크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육류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은 인체의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체의 지방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한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러니까, 과다 섭취를 줄이자. 그러니까 밥, 밀가루 음식, 과자, 그리고 여기 가당이 많은 과일, 음료수, 이렇게 과잉 공급되게 되면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으로 해서 몸에 축적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특히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비만이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과자, 라면 등은 특히 열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맛에 대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 비만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편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탄수화물 과잉이 뭐 비염이나 아토피의 원인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화비만, 그다음에 비염 이런 장기적인 질환들, 아토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되도록이면 적당량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소화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는데 이제 인슐린이 인슐린과 연관.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될 경우는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 많이 먹게 돼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면 글루카곤의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 살이 찌는 비만의 체질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원활해야 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과잉을 조금 막아줘야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에도 운동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비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무조건 못 먹게 하는 어른들의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인다든지 이때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양의 음식과 그리고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원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 소화비만이 어려운가 하면요. 이게 식습관과 행동습관과 생활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굳어져 버린 식습관을 쉽게 고치기 어렵고요. 뛰어나가 놀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노력이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소화비만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방적으로 소화비만을 치료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기가 정체되어서 생기는 기체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순환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독소가 쌓이게 되면 몸이 더 비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쁜 음식과 나쁜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통해서 살이 쉽게 찌고 또 운동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몸을 순환시키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가 몸도 가벼워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살도 저절로 빠지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이제 키로 가니까. 그렇죠. 이때는 진짜 키로 가는 겁니다. 습관이 좋아지면요. 아무래도 먹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절제를 하게 되면 췌장 기능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운동을 시키게 되면 아무리 전반적으로 기순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아이들도 내면도 좀 바뀌게 됩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췌장의 기능도 정상화되면서 몸의 기능 순환도 원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또 여러 가지 먹는 습관 또 아까 췌장의 기능 자체 저하 그래서 항상 저희가 너무 빠른 이유식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먹는 습관은 항상 좋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비만이 해결되게 되면 부수적으로 나오게 되는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런 만성 질환도 같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키도 더 크겠죠. 아, 그렇죠. 몇 가지로 다 이득이 되네요.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이과 정보든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